여러분들은 학교 도서관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활동의 중심지, 정보 이용의 중심지, 여가 생활의 중심지라고요. 여러 지식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곳, 정보를 찾아 궁금증을 해결하는 곳, 또 문화를 누리는 곳으로요. 학교에는 여러 공간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중심지가 학교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걸 반나절 내내 찍고 편집했답니다. 영상 만들기 참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자, 도서관을 보면 자료들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일반 서관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책들이 꽂혀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은 책이 꽂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등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간도서서관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책들이 비치되는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이죠. 도서관에서는 매년 수백 권의 책을 구입하는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자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 진로, 공부법 서관은 여러 직업과 학과를 소개하는 책, 그리고 학업과 입시에 도움이 되는 책, 자기계발서 등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책이기 때문에 따로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독도서 서관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책들이 놓여있는 곳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학생들은 이곳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문학점집 서관은 권수가 많은 문학 시리즈 도서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잡지들을 진열해 놓은 정기간행물 서가도 있습니다. 잡지가 놓여있는 앞 패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 보이죠? 이거 들어 올리면은 지나간 잡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문 열람대도 스탠드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신문이 놓이는 곳이에요. 신문은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학서관은 각종 언어에 대한 책들이 마련된 곳이에요. 국어, 한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등등. 네, 언어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외국 도서 코너는 영어로 된 책, 즉 원서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쉬운 동화책부터 재미있는 소설, 팝업북까지 수준별로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들러보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만화 코너입니다. 요즘 만화책 중에도 좋은 책이 정말 많아졌어요. 도서관에서도 꾸준히 구입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동화책 코너도 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릴 적 봤던 동화책을 찾으면서 추억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예쁜 그림과 함께 보는 동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도서 코너는요, 각종 사전류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언어사전, 백과사전, 도감 등 이곳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료들을 비치한 코너들을 소개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자료를 찾을 때 소장 위치를 알고 있으면 이용하기 훨씬 편리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학교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무엇을 하러 올까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열람하러, 즉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보러 오죠. 또 자료를 대출하거나 반납하러 오고요. PC, 컴퓨터를 이용해야 할 때도 옵니다.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도 많이 찾습니다. 즉, 학교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을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볼까요? 네, 오전 8시 10분에 문을 열고 오후 4시 30분에 닫습니다. 물론 학교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보는 것을 열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람을 하고 난 자료는 제자리에 두거나 반납대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제 위치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제발 플리즈 반납대에 꼭 놓아주세요. 그리고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져가서 보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대출을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지만 참고도서, 동화책, 신간 전기간행물 등 일부 불가능한 것들도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학생증 또는 대출증입니다. 학생증은 모든 학생들에게 곧 발급이 될 것이고요. 대출증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만들어드리는 대출용 카드인데요. 개별적으로 신청한 학생들만 발급이 되고 대출대에 놓인 대출증 함에 놓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써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자주 올 친구들, 단골 손님들,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 출입문 쪽에 보면 신청함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신청서에다가 작성을 하고 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희망도서 신청함도 같이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럼 몇 권을 대출할 수 있는지 봅시다. 학생 여러분들은 모두 2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분기별 다독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5권 대출이라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정말 크죠? 대출한 자료는 언제 반납하면 되냐면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요일로 기억하면 쉽겠죠? 월요일에 대출했으면 바로 그 다음 월요일이 반납일입니다. 하지만 대출한 자료를 일주일 안에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연장을 하면 됩니다. 연장을 하면 대출 기간이 추가로 일주일 늘어납니다. 연장을 할 때는 학생증이나 대출증만 있으면 됩니다. 책은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다독자는 연장도 2번 가능합니다. 다독자 혜택이 참 많죠? 내가 찾는 책이 이미 대출 중인 경우도 있겠죠? 다음에 왔을 때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예약 기능입니다. 현재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바로 다음 차례로 찜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교사에게 어떤 자료를 예약하고 싶은지 학년반 번호, 이름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약한 자료가 도착하면
도서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반나비를 깜빡했다니.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바로 연체인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일정 기간 이용하고 제때 반납하겠다는 약속이죠. 물론 사람은 때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실수가 당연한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연체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일단 연체가 1일 이상이 되면 연체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것도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10일이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도서관에서 담임선생님을 통해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반납하지 않고 20일이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반납일을 잘 기억해야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준비물로 책이 필요한데 연체를 하는 바람에 대출 정지 상태가 된 거죠. 자료를 꼭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일단 연체된 자료를 다 반납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요청한 업무를 도우면 연체일을 감면해 드립니다. 도서관 책을 잃어버린 학생들 꼭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동일한 도서로 구입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빨리 저에게 알리고요. 저의 지시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찾으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출과 반납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서관의 자료는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등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료도 있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6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색하는 전용 PC를 제외한 5대는 정보 탐색용으로 인터넷 등에 접속해서 정보를 찾고 또 학업과 관련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PC들은 인쇄도 가능합니다. 학교 도서관의 인쇄기는 복사기를 겸하고 있고 고급 사양의 무인 출력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인 출력기를 이용하려면 갖고 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개인 교통카드를 통해 스스로 인쇄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흑백 인쇄는 페이지당 50원, 컬러 인쇄는 페이지당 300원입니다. 시중 가격과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무인 출력 시스템 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토너와 용지를 지속적으로 충전해주는 대신 여러분들이 결제한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처음 사용할 때는 이게 무인 출력 시스템인데 이 카드 등록을 해야 해요. 오른쪽에 이 무인 출력기 오른쪽에 보면 카드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카드 등록 조회 충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터치 형식이에요. 터치하면 이렇게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숫자로 된 6자리입니다. 인쇄의 경우 앞에 언급한 PC에서 인쇄를 누르면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방금 카드 등록할 때 부여받은 아이디 숫자로 된 6자리 있죠? 그거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문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은 파일 서버로 문서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인 출력기에 가서 그 카드를 다시 올리고 프린트 서비스 이용하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쇄하려는 문서들이 쫙 인쇄돼서 나옵니다. 복사의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올리고 복사 서비스 이용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복사할 자료를 이제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설정을 딱 맞추고 복사 시작을 누르면은 쫙 나옵니다. 그 페이지 수만큼 결제가 되고 출력물이 나오는 거죠. 아까 인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기타 학교도서관 이용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청결히 유지하고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을 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어떤 것도 반입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학교 도서관은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즉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던 슬리퍼는 벗어서 입구에 신발장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상식으로 아는 것인데요. 도서관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야겠죠. 물론 도서관이 늘 적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면 목소리를 낮추는 배려를 보여주세요. 학교 도서관의 자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합니다. 한두 명이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지기가 쉽죠. 그리고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세요. 낙서나 접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주시고 또 읽은 부분을 표시할 때는 책갈피를 쓰는 습관 꼭 기억하세요. 학교 도서관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여겨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수업 중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재밌는 것을 보고 싶을 때,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언제든 자주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도서관 탐구생활 2번째, 학교도서관의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